여러분이 예순을 넘기고도 여전히 누군가의 인정과 반응에 마음을 매달아 두고 있다면 그 고통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그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면 제자들이 있었고 강의가 끝나면 동료들이 기다렸고 밤이 깊도록 웃음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가 오래도록 함께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진심은 통하고 정은 쌓이면 쌓일수록 단단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나를 다른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어떤 이는 이해가 엇갈린 순간 조용히 등을 돌렸으며 어떤 이는 내가 기대하던 때에 침묵했습니다. 나는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부족했던 것인지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밤늦게 홀로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견딘 적도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이 허전해지는 이유가 혹시 내 잘못은 아닐까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삶이 스스로를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나무가 겨울을 앞두고 잎을 떨구듯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인연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진심을 다하면 돌아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보다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단순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과 안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것이 특별히 누군가가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의 본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위에 기대를 얹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위해 해주겠지 하는 마음,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가슴이 찢어지듯 아픕니다. 나 또한 오래 알고 지낸 법과 작은 이해 문제로 멀어진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나는 밤새 술을 마시며 배신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깨달았습니다. 그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의 본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지금 곁에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삶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수가 아니라 깊이로 남습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한 명의 진실한 동행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한 사람조차 보이지 않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공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타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나는 한때 아무도 믿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그렇게 사는 것은 또 다른 굳은 마음을 낳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과도하게 기대하지 말자는 다짐이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자 분노가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면 감사했고 도와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이해가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밤 잠이 오지 않아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누군가의 반응 속에서 내 가치를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 그 줄을 풀어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이의 박수보다 스스로의 평온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100년을 살아본 내가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많은 사람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마음을 가볍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예순을 넘기면 또 하나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쓸모를 잃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이 나를 필요로 했고, 조직이 나를 불렀고, 누군가는 나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리를 내려놓고 나면 전화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찾아오는 이도 묻는 이도 적어집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요. 나 역시 그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강단에 서지 않게 되었을 때 연구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둘러싸던 소리가 사라지고 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외로움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역할이 벗겨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스승, 선배, 가장, 책임자, 그 이름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 맨몸에 내가 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맨몸의 자신을 낯설어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함을 두려워합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괜히 텔레비전을 켜두고 소리가 끊기면 불안해합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바깥의 기척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마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바쁨이 핑계가 되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바쁨이 줄어들고 마침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시간을 피하면 더 큰 허전함이 쌓입니다. 나는 한겨울 큰 병을 앓으며 몇 달을 거의 혼자 지낸 적이 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던 날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있었고 괜히 자존심을 세워 멀어진 인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늘 오른쪽에 서 있다고 믿었지만 돌아보니 그렇지 않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 시간은 쓰라렸지만 맑았습니다. 다른 누구의 시선도 없이 변명도 없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은 고통이면서 동시에 정화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에 맞춰 말을 고르고 때로는 속마음을 숨깁니다.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도 완전한 솔직함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 조금씩 연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순간에는 더 이상 연기가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평온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벌러 여기지 않고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늙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왜 이렇게 쓸쓸하냐고요. 나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 식탁에서 왜 자신을 초대하지 않느냐고요. 남과 나누지 못하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하찮게 만듭니다. 나를 위한 밥 한 끼, 나를 위한 산책, 나를 위한 책 한 권이 쌓이면 마음은 천천히 단단해집니다. 내면이 비어 있으면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이 채워지면 사람은 머물 사람만 남습니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를 억지로 다른 모임과 약속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무리한 자리에서 웃고 돌아오면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관계는 억지로 늘린다고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오래가는 인연이 더 귀합니다. 나는 늦은 나이에야 정중한 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며 인사하되 내 가장 깊은 방은 쉽게 열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백을 느낀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일지 모릅니다. 바깥의 소리가 줄어든 자리에 비로소 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속도로 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방향을 다시 정하는 시간입니다. 그 방향이 밖이 아니라 안쪽을 향할 때 비로소 고요가 두려움이 아닌 안식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내일에 할 일이 있었고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면 하루의 속도가 느려지고 마음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때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자식의 짧은 대답, 배우자의 한숨, 친구의 비교 섞인 이야기들이 가슴에 걸립니다. 나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요.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 속에는 다른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려고 애써 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조직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역할이 줄어들고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면 마음 한쪽이 무너집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자식이 바쁘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연락이 뜸해지면 서운함이 쌓입니다. 생일을 챙기지 못했다고, 약속을 미뤘다고, 나를 우선에 두지 않는다고 마음이 시립니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젊은 날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헤아렸는지요. 그때도 우리는 우리 삶이 급했고 우리 고민이 더 컸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젊을 때 못다한 꿈이 남아있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창 모임에서 친구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누구는 아직도 사업을 확장하고 누구는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데 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빛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화려해 보이는 삶에도 보이지 않는 불안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보고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비교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예순 이후의 비교는 더 위험합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은 한 줄로 서서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이른 봄에 꽃을 피우고 어떤 이는 늦가을에 향기를 냅니다. 늦게 핀 꽃이 더 깊은 향을 남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빠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얼마나 단단한가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섭니다. 하나는 마음을 닫고 차갑게 굳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아픔을 이해로 바꾸는 길입니다. 마음을 닫으면 당장은 안전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이해하려 애쓰면 당장은 힘들지만 결국 마음이 넓어집니다. 나는 후자를 택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완전히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이 나를 덜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아프다면 그 말을 오래 붙잡지 마십시오. 상대의 한마디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겨울을 견디고 실패를 넘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세월이 우리를 증명합니다. 자식이 몰라줘도 세상이 조용해져도 내가 걸어온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일입니다. 다만
깊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에 찌꺼기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억울함, 비교, 자책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고요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만납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늙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예순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보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쥐는 힘이 중요했습니다. 기회를 잡고 사람을 붙잡고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곧 나이가 들수록 쥐는 힘보다 놓는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손에 가득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비교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깎아내립니다. 친구의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이웃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갔다고, 누군가 아직도 활발히 활동한다고 해서 내 삶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남과 견주어 후회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지금의 속도와 형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의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당연한 일이 됩니다. 한 번 도와주면 고맙다고 말하지만 두 번, 세 번이 지나면 그것이 권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내가 사정상 거절하는 날 사람들은 예전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쌓은 것은 존중이 아니라 기대였다는 사실을요. 예순 이후에는 분명한 선이 필요합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태도, 웃으며 인사하지만 무리한 요구에는 고개를 젓는 용기 말입니다. 단호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는 가장 쉽게 선을 넘습니다. 부모니까 참아야지, 자식이니까 이해하겠지 하는 생각이 쌓이면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사랑은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오래 갑니다. 또 하나 내려놓아야 할 것은 오래된 원망입니다. 마음에 쌓인 서운함을 붙잡고 있으면 그 무게가 점점 커집니다. 상대는 이미 잊어버렸을지 모르는 일을 나는 반복해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완전히 잊지 못하더라도 그 기억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내려놓는 순간 숨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첫째는 나만의 시간입니다. 남을 위해 쓰지 않는 시간, 오직 나를 위해 쓰는 시간입니다. 작은 화분을 돌보거나 천천히 책을 읽거나 동네를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일이 비로좋습니다. 그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나를 숨쉬게 하느냐입니다.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 하나쯤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둘째는 고마움을 보는 눈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탄하기 전에 아직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큰 사고 없이 지나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9가지가 괜찮아도 한 가지 부족함에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이미 가진 것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자신의 존엄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태도가 곧 삶의 품격이 됩니다. 예수님 이후의 삶은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정제되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말과 관계와 욕심을 덜어내고 남은 것의 깊이를 키우는 시기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숨을 고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풍경이 보입니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은 남고 필요 없는 것은 자연스레 떠납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특별하기를 바라지만 긴 세월을 지나고 보니 특별함이란 남보다 높이 오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단단해지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값진 것이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성취가 나를 증명해 줄 것이라 믿었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정은 오래 머물지 않고 박수는 금세 사라지며 타인의 시선은 바람처럼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태도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면 그 이유를 따지고 싶었고 내 마음을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수는 없으며 설명한다고 해서 상처가 곧바로 아물지도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조금은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었고 물러섬은 두려움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킬 수 있는 관계가 있고 기다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인연이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을 막으려 애쓰지 않게 된 것도 큰 변화였습니다. 젊은 날에는 곁을 떠나는 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르쳐 준 것은 간단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길을 따라 움직이며 함께 걷는 시간은 잠시 겹쳐질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 떠났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흐름의 일부였습니다. 억지로 붙잡은 인연은 오래가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남은 사람만이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기대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 생각했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 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쌓이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계산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억울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 관계가 더 오래 이어졌습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이해가 들어섰고 이해가 자리를 잡으니 다툼이 줄어들었습니다. 고독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정막이 나를 삼킬 것 같았고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 오래 머물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잃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내 마음의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후회하는지 차분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고독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었습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가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정리해 줍니다. 욕심은 줄어들고 비교는 희미해지며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일도 적어집니다. 대신 작은 것의 소중함이 또렷해집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오랜 친구의 짧은 안부 전화 같은 사소한 장면들이 하루를 채웁니다. 예전에는 큰 기쁨을 찾아 멀리 나갔다면 이제는 가까운 곳에서 조용한 만족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 애쓰는 대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혹시라도 마음에 응어리가 남았다면 먼저 풀어보려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마음을 바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돌아보면은 인생은 거창한 결심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태도가 되었고 태도가 모여 운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려는 마음,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려는 인내, 서운함을 바로 표현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여유가 삶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에게도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지 못한 날이 있더라도 괜찮다고 말해 주십시오.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인생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끝까지 살아내는 용기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